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새벽 전우책입니다. 티모시 스나이더가 쓴 복종, 이 책을 제가 가끔가다 인용을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예측 복종은 이 권력의 대부분을 거저 얻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요즘 윤석열 정부 인수위를 지켜보면서 일의 선을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윤석열 정부에 흔히문은 없습니다. 반대 진영의 반대는 오히려 더 강고해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치는 50%를 간 넘을 정도입니다. 제 방송을 지켜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윤석열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최악을 버리고 차악을 선택했다기보다 이 나라가 포퓰리즘으로 무너지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재명이 당선되었으면 나라의 근간인 도덕율은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이 권력만 잡으면 모든 죄악, 모든 거짓말은 다 덮어진다. 이런 생각이 이 나라를 휩쓸었을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이 당선한 뒤에 이 윤석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겸허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어쩌다 대통령에 올랐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당선은 보수 진영에 인물이 없어서 이 자유보수파가 한 극단적 선택을 한 덕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절반을 훨씬 넘는 국민은 문재인의 폭정에 진절머리를 내며 정권 교체를 열망했고 윤석열은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비호감 선거였으며 선거 뒤 한 달이 지났는데도 반대 진영의 상실감과 분노는 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한 달 뒤 출범할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낮은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윤석열 당선인의 겸허함을 바랍니다. 그 겸허함은 국민 앞에 겸허함이기도 하지만 역사 앞에 겸허함입니다. 지금 반대 진영은 윤석열의 칼을 무서워합니다. 이 자기들이 한 짓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잘 아는 자들이 자신들이 올라설 수밖에 없는 단두대를 피하기 위해 길사항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검수완박, 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 말을 줄임말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 예는 전 세계 문명국에는 없습니다. 독일도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른바 강경파는 문재인이 대통령직에 있는 남은 한 달 안에 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여 윤석열이 검사들의 칼로서 이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려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하려 합니다. 일단 인수위는 11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회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고 했지만 이 윤석열 당선인은 검수완박에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 안이 있지만 대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현재 검찰의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그러니까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이런 범죄 수사를 빼앗아서 중수청이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야당 대신 검찰이 민주당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지난 8일 대검에서 시작해 각 지방검찰청에서도 반대 의견을 쏟아내며 공개적으로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은 이런 검찰의 반발을 사생결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검찰 조직을 지키지 못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 검찰총장 김오수는 뒤늦게 직을 걸고 법안 통과를 막겠다고 했고 일선 검사들도 나흘째 단위별 회의를 열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검난이 벌어진 겁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왜 이렇게 검수완박에 목을 매는 걸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검수완박은 자신들이 보신 책에 불과합니다. 정권 비리,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검찰이 검수완박을 반대하고 나서자 민주당이 보인 반응도 날이 섰습니다. 민주당 대변인 고용진은 10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의 입법을 그 대상인 국가기관이 거부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렇다면 국회는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역시 고용진의 말이 이렇습니다. 그런 식이면 국회의 입법이나 정부의 정책 변화는 해당 부처 공무원들이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그는 심지어 검찰이 그동안 본인들이 직분에 충실했다면 국회가 검찰개혁에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권 남용과 선택적 법 집행에 대한 지적에 조금도 반성하지 않았다. 그런 검찰이 이제 와서 자신들의 권한이 축소된다고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는 모습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권력이 검찰의 해온 짓을 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 탄생에 입등 공신이 된 윤석열이 문재인이 정적이 되어 결국 보수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 것은 그런 권력에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쫓겨난 뒤에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은 이미 대한민국의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검찰일 뿐입니다. 검찰을 그런 하수인으로 만든 민주당이 그 점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택적 법 집행에 조금도 반성하지 않았다고 검찰을 몰아치고 있으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지경입니다. 입법 폭주를 변호하는 고용진의 다음 말이 이렇습니다. 검찰이 지난 과오를 자각한다면 자수하면서 국회의 논의를 반성과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 과오를 자각한다면 이번에야말로 이 광화문 내거리에 튼튼한 단단한 단두대를 만들 일만 남았습니다. 다시는 이 권력 남용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말입니다. 자,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 이 우려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소영 비대위원이 11일 회의에서 우리 당과 정부가 지난 수년 동안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이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한 말이 이렇습니다. 어느 때인가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를 검찰개혁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우리는 진영 전체가 한 검사 개인과 대립했다. 그 결과 우리가 직무정지와 징계를 단행하고 탄핵까지 언급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 달 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그 뒤에 덧붙인 말입니다. 방향, 과정,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던 개혁 추진이 이렇게 참담하고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그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수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바로 그게 정답입니다. 그는 이 장애인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김예원 변호사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제발 형사사법 체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더 망가뜨리지 말아달라. 그런데 이 민주당 주요 세력은 완강합니다. 윤호중부터 말입니다. 신문에 보도된 민주당 지도부의 말이 이렇습니다. 검찰이 선을 넘었다.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냐. 이 민주당 대변인 논평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검찰만 법을 지킨다는 아집을 버리라.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검찰 기득권 해체를 통한 검찰 정상화다. 어떻든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처리 일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른바 강경파들은 윤석열이 취임하면 검수완박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그 전에 모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검찰에서 빼앗은 수사권을 어떻게 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을 위해 어떤 법안을 처리할지 밝히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확정된 게 전혀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아예 검찰청 이름을 이 공호소청으로 바꾸는 법안도 지금 제출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검찰에서 뺏은 수사권을 어디에 주느냐 하는 것인데 이 경찰에 몰아주는 방안은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진다는 이유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심합니다. 현재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라고 하죠. 또는 특별수사청, 특수청. 이 중수청이나 특수청을 신설해 검찰 수사권을 떼어내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수청이나 특수청을 만들 때 그 또한 부작용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조홍천이 3월 31일 라디오에서 한 말입니다. 그는 검찰 출신이죠. 이렇습니다. 검찰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검찰이 절대악이면 중수청은 절대 선이냐.
아니다. 이 중수청이나 특수청은 윤석열 정부의 신통방통한 도깨비 방망이를 쥐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중수청, 특수청을 만들었을 때 권력을 가진 쪽, 그러니까 윤석열 쪽의 새로운 무기가 될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놀라운 일은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중수청 설치가 반대에 부딪히자 이 법안을 발의했던 경찰 출신 강경파 황운하는 4월 8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윤석열 취임 전에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황운하는 형소법 196조, 그러니까 검사가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이 조항과 검사의 직무를 수사로 규정한 검찰청법 4조 등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운하가 서실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쟁점이 많아 논의가 길어지면 5월 9일 이내 법안 공포가 어렵다. 그래서 검찰 직접 수사권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고 이후에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말하자면 일단 윤석열에게서 칼자루를 빼앗고 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그가 절박한 심정을 드러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권리 의무가 걸린 이 중대한 법안을 이딴 식으로 처리하다니요. 황운하가 한 말을 보면 의도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모든 우려가 해소되는 완성도 높은 방안을 윤석열 거부권 행사 이전에 마련하자는 건 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 이러자 신문 사설들이 일제히 검수완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선일보는 검수완박으로 6대 범죄 수사가 없어질 수 있다니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황운하가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분리하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증발하는 것이라고 한 말을 질타했습니다. 편지에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황운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의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모두 가진다고 해도 일에 치이고 있는 경찰이 수사를 감당할 수 없다. 검찰 수사권만 빼앗으면 경찰은 권력비리 수사를 할 수 없으니 걱정 말라는 뜻입니다. 사설은 문재인 정권 들어 검찰이 직접 수사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리고 울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조국 장관 가족 비리,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김학의시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이상직 의원 횡령 배임 사건, 그리고 윤미향 의원 후원금 유용 의혹, 이런 사건들이 불효불급하다는 것인가 라고 물으며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냥 증발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수사는 도대체 무언가? 사설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피고인 황운하가 대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법안의 공동 발의자 중엔 조국 아들에게 가짜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최강욱도 포함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사설이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했다. 최소한의 논리도 도덕성도 찾아볼 수 없다. 자, 중앙일보 사설 제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의심스러운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그 사설이 끝에 쓴 표현입니다. 그냥 우리 편은 수사하지 말라는 내용을 법안에 넣는 게 더 솔직해 보인다. 제대로 비꼰 말입니다. 이 한국경제사설은 검수완박에 매달리는 민주당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사설에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양자를 법사위로 옮긴 것이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민주당 뜻대로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설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정권 말기에 굳이 이렇게까지 갈등을 유발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정권 교체를 앞두고 검찰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여당의 비판은 역설적으로 1차 검찰 개혁을 검사들이 수용한 것이 정권의 압력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까지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총장이 말을 안 듣는다고 가진 핍박을 가하다 차기 대통령으로까지 만든 현재의 여권이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매일경제는 민주당 권력을 연산군에 비유했습니다.
연산군의 사원부 폐지에 비유되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폭주. 이 사설 끝에 나오는 경고가 이렇습니다. 이런 속보이는 행태는 민심의 반발을 부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검수완박을 외치다가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경험이 있다. 자, 다른 문제 하나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주말 이준석과 강용석이 벌인 진흙탕 싸움이 자유우파 국민을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준석은 지난해 12월 가세연, 그러니까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버가 자신의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맞고소를 해서 그 귀추가 주목됐는데, 이번에 강용석 변호사가 복당을 시켜주면 해당 방송분을 내리고 고소 고발을 취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자신은 응하지 않았다고 폭로를 한 것입니다. 이준석이 9일 페이스북에서 한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세연에서 저에게 12월경 제기한 성비유는 허위다. 의혹 제기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의견서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그런데 최근에 김철근 정무실장과 제보자라는 사람의 대화 녹음을 편집해 증거인멸 교사라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김철근은 변호인의 부탁으로 진실한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받으려고 했을 뿐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들어보니 그렇지 않던데요. 자신은 아이카시다 김승진으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준석은 이 글에서 성비유는 허위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김철근을 시켜 치력을 주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도 이 변호인의 부탁이었다고 둘러댔습니다. 저는 강용석을 결코 옹호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준석의 성상납 사실은 김승견의 재판 기록에 편철된 증거인 검찰 수사 기록에 명백히 적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세인이 폭로한 이준석과 장모라는 자의 대화 내용으로 볼 때 김철근은 이준석이 심야에 대진으로 내려보낸 하수연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가세인 영상을 내리자고 한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제게는 없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과연 공당의 대표가 박 대통령을 호가호위해서 김승인으로부터 성상납을 받고 뇌물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로는 검찰 수사 기록에 명백히 기재된 범죄 사실이 있다면 그 결백함을 밝혀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이준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상납을 제보한 장모란 자에게 전화를 하고 심야에 김철근을 대진으로 내리보내 치력을 투자 명목으로 제공하는 뒷거래를 했습니다. 강용석은 어쨌든 지난 4일 무소속으로 경기지사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했는데 이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그의 복당 신청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죠. 그런데 7일 최고위에서 토론 없이 부결됐습니다. 그 직후에 이준석이 강용석의 영상을 내리고 고소고발도 취하겠다고 했다는 사실을 음성 파일과 함께 폭로를 하자 강용석은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준석 측에서 먼저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이다. 그가 이준석에 전화를 한 것은 사전에 연합뉴스 TV 박현우라는 이준석과 아주 친한 기자가 중간에 서서 A모 정치인을 통해 이준석과 전화통화를 하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모 정치인, 저는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만 가세인이 밝히지 않으니 저도 밝히지 않겠습니다. 언론은 이를 진흙탕 싸움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어쨌든 이준석의 성상납 범죄는 이제 물밑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언론이 이 문제에 침묵할지 저는 몹시 궁금합니다. 자신에게 엄격하지 못한 보수파가 과연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국민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방탄소년단, 다들 아시죠? BTS. 그 BTS 열풍은 여전합니다. 돈도 벌고 명성도 얻고 청와대로부터 특별 대우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BTS 뉴스가 둘 있었습니다. 하나는 5월 10일 취임식에 BTS 축하 공연은 없다는 것, 또 하나는 병력 특례가 추진된다는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왜 이리 문란해졌을까요? 군정과 세정이 무너진 나라는 반드시 망했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프로축구와 프로야구 등 스포츠 선수들,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프로 선수들, 그리고 바둑기사 역시 프로입니다.
프로게이머부터 이제는 연예인까지 메달을 따고 명성을 얻으면 주관적인 잣대로 병력 특혜를 준다? 그 병력의 의무를 두고 신성한 의무라면서 군 가산점을 위헌이라고 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러면 특혜니 특례니 하는 표현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성한 의무를 빼앗는 것이 어떻게 특혜니 특례가 되는 겁니까? 무엇보다 유명인이 먼저 병력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정신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건강해집니다. 어느 네티즌이 말입니다. 인기가 높아서 한류의 주역이면 병력 특례를 하고 인기가 떨어지거나 스캔들이 나면 병력 특례를 취소할 거냐. BTS의 병력 특례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BTS의 소속사 하이브를 방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이전부터 BTS 병력 특례를 주장해 왔죠. 윤석열 정권은 공정과 상식을 슬로건으로 탄생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공정이 무엇일까요? 새 권력은 겸허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